충남구 곽상도원입니다. 저도 참 인사검증을 해본 적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이제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들을 그때 했기 때문에 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요즘 진행되는 이 인사검증을 보니까 참 반면교사가 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 역사관, 특히 지금 사이비 역사 추종자인지 여부가 연일 언론에 이제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후보자 역사관 가운데 친일하고 관련된 내용, 또 문체부 장관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과 관련된 이중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후보자가 국회 상임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를 친일 식민사관으로의 회기라고 주장하면서 역사교과서 친일파 세탁용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고, 친일파 동상 철거운동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맞아 친일과 독립의 역사를 똑똑하게 기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2017년 1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산업화 세대와 보수 진영을 친일과 반공 세력으로 몰아붙여 낙인 찍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역시 친일파를 도와준 세력이 아닌지 근거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2004년 8월 3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지태는 1927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4년간 근무했으며 퇴사 시 조선인들로부터 수탈한 2만 전답의 땅을 불화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35년 부산에 조선기지 주식회사를 설립, 일본의 전쟁 구수물자 시장의 확장에 힘입어 번창, 43년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 합자회사를 인수, 49년에는 적산기업이던 아사히 견직의 관리인을 맡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김지태에 대해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는 일제시기 동양척식회사 하급 직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친일 행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원안을 보면은 동양척식 주식회사 직원 또는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간부로 최종 정리되어 김지태 씨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지태를 누가 도와주었는지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학교 시절 부일장학회 장학금 받았을 뿐 아니라 부산상고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자서전 등에서도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태의 유족들은 82년 사망한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117억 규모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는데, 상속재산을 김지태가 생전에 법인에 정리하였다는 유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김지태 두 번째 부인이 정인으로 나서서 위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도 동원되었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이 상속세에 이어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문제점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재산 싸움이 벌어져 유족들끼리 다투는 과정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시 제출 판결의 근거가 된 유언정서는 김지태 씨가 죽은 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같은 판결에서 원고인 김지태의 후처가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태를 도와준 내용은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대 국회 입성 후에 후인 88년 10월 부일장학회 부활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주었고, 2004년 3월 2일 친일 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 8월 29일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김지태가 제외되자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을지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학회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법무부는 김지태 유족이 소송을 내면 국가의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쳤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족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19년까지 공동체를 배반하고 억압한 세력을 버려야 한다며 친일 적폐 청산 의지를 밝힌 만큼 친일파 김지태와 그 유족 지키기에 나서 공동체를 배반한 적폐도 이번에 밝혀내서 꼭 청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벽조 홍명희 문학제를 이끌어오면서 홍명희 문학비를 세우는 데 앞장서거나 8.15 대첩전 때 북한을 찾아가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준과 만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희의 조부인 홍승목은 일제강점기에 친일 상업단체인 제국실업회의 회장을 맡아 일진의 학방 청원운동에 가담하였고 조선 총독부의 중추원 찬의로 임명되거나 기부금을 헌납, 그 공로로 각종 훈장과 기념장을 수여받은 친일파로서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홍승목의 후손들 대부분은 6.25 전 월북한 상태고 남아있는 후손이 유족들의 재산에 대해서 친일 국가 기속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현재 홍명희 문학비, 고택 등이 보존되어 있는 계산업, 재원리, 365 토지 등 일대의 많은 토지를 홍명희가 1912년 일제로 사정받은 사실을 자인했는데 당시 홍명희는 27세에 불과해서 이 또한 친일파 홍성묵이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재산으로 밖에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소유주는 여전히 홍명희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친일파의 후손이자 6.25를 기점으로 월북한 자의 재산을 국가가 반수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친일 청산과 과거사 정리를 천명한 현 정부와 친일 미화에 반감을 표현해왔던 후보자께서 홍명희와 관련된 친일 재산 환수, 친일 적폐도 청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두 건 다 이렇게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거죠? 네.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것일 뿐 친일 행적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원안을 보면은 동양 척식주식회사 직원 또는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이 간부로 최종 격리되어 김지태 씨가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지태를 누가 도와주었는지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학교 시절 부일장학기 장학금 받았을 뿐 아니라 부산상고에서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 자서전 등에서도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지태의 유족들은 82년 사망한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117억 규모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는데 상속재산을 김지태가 생전에 법인에 정리하였다는 유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김지태 두 번째 부인이 정인으로 나서서 위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속여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합니다. 이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노무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문재인 변호사도 동원되었습니다. 김지태 씨 유족들이 상속세에 이어 부과된 법인세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맡아 승소하였습니다.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문제점은 김지태 씨 유족들의 재산 싸움이 벌어져 유족들끼리 다투는 과정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당시 제출 판결의 근거가 된 유언정서는 김지태 씨가 죽은 후에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임의로 작성한 것, 또 같은 판결에서 원고인 김지태의 후처가 집안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지태를 도와준 내용은 이 밖에도 더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대 국회 입성 후에
후인 88년 10월 부일장학회 부활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주었고 2004년 3월 2일 친일 진상규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05년 8월 29일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김지태가 제외되자 유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2007년 6월 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행했으면 좋을지 소송과 정부가 취할 조치의 근거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장학회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법무부는 김지태 유족이 소송을 내면 국가의 소유권을 적극 주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거쳤고 다양한 방식으로 유족들을 비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19년까지 공동체를 배반하고 억압한 세력을 버려야 한다며 친일 적폐청산 의지를 밝힌 만큼 친일파 김지태와 그 유족 지키기에 나서 공동체를 배반한 적폐도 이번에 밝혀내서 꼭 청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후보자께서는 벽조 홍명희 문학제를 이끌어오면서 홍명희 문학비를 세우는 데 앞장서거나 8.15 대첩전 때 북한을 찾아가 홍명희의 손자인 홍석준과 만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홍명희의 조부인 홍승목은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라고 하면서 산업화 세대와 보수 진영을 친일과 반공 세력으로 몰아붙여 낙인 찍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역시 친일파를 도와준 세력이 아닌지 근거 자료를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2004년 8월 3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에 대한 기사입니다. 김지태는 1927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4년간 근무했으며 퇴사 시 조선인들로부터 수탈한 2만 전답의 땅을 불화받았고 이를 기반으로 35년 부산에 조선기지 주식회사를 설립, 일본의 전쟁 구수물자 시장의 확장에 힘입어 번창, 43년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조선주철공업 합자회사를 인수, 49년에는 적산기업이던 아사히 견직의 관리인을 맡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김지태에 대해서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는 일제시기 동양척식회사 하급 직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충남구 곽상도원입니다. 저도 참 인사검증을 해본 적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이제 받은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런 지적들을 그때 했기 때문에 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을 걸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만 요즘 진행되는 이 인사검증을 보니까 참 반면교사가 되지 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 역사관 특히 지금 사이비 역사 추종자인지 여부가 연일 언론에 이제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후보자 역사관 가운데 친일하고 관련된 내용, 또 문체부 장관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대변인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과 관련된 이중적인 내용을 한번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후보자가 국회 상임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를 친일 식민사관으로의 획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교과서 친일파 세탕용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고 친일파 동상 철거운동도 해온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맞아 친일과 독립의 역사를 똑똑하게 기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2017년 1월 17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판기념 간담회에서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